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외래에 진짜 단호하신 술탱이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은 다니지만 죽어도 내가 마시는 술은 끊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참 의사로서 너무 번아웃도 오고 좀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이분들은 좀 당당해요. 병원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간이 안 좋아져? 의사가 할 줄 아는 소리가 술 끊으란 말고는 없어? 당신이 술을 드시니까 그렇죠?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솔직히 밉고 다음에는 외래를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외래는 정말 자주 규칙적으로 잘 오십니다. 아마 불안하시긴 한 걸 거예요. 인생이 100점으로만 항상 살 수는 없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찾아야죠. 그래서 사실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의사가 할 줄 아는 말이 술 끊으라는 말 말고는 없냐.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서점을 다니다가 좋은 책을 하나 발견을 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음주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책의 부제로 평생 건강하게 술 마시는 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인 건 잘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 나오는 내용을 몇 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얘기를 드리면, 자, 우리가 좀 덜 빨리 취하려면, 그러니까 천천히 취하려면 어떻게 술을 먹어야 되느냐? 취하지 않으려면 알코올이 위에 오래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즉 공복에 술을 마시게 되면 빨리 취하니까 뭔가 꼭 안주를 드신 상태에서 술을 먹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음주 전에 뭘 먹으면 술이 좀 천천히 흡수되는가? 책에서 추천하고 있는 거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은 술은 천천히 취할 수 있지만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 위산 역류, 위식도 역류가 좀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해장에 가장 좋은 방법. 이건 저번에 한번 제가 썰을 풀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해장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이다? 첫 번째 수분, 두 번째가 당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수분과 당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을 하는 게 오렌지 주스예요. 이 당분에 탄수화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당,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왕 달달한 거 드실 거면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 게 강력히 추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술 드시고 나면 다음날 이러면서 막 사우나 가시는데 사우나는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좋지 않다라고 한 번 더 적혀 있네요. 자, 다음 주제는 술동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 과음하면 설사를 할까? 술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술을 과다 섭취하면 창자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삼투성 설사가 있다. 삼투성 설사는 소위 얘기하는 물설사예요. 물설사. 저도 술 먹으면 이게 자주 있는데 그냥 물처럼 쫙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타입은 술 드시게 되면 많이 영향받는 곳이 췌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만성췌장염이나 급성췌장염 같은 게 생기면 이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와서 그때는 지방변이 생깁니다. 물동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 곱처럼 나오고 배가 엄청 아픈 명치 통증이 심한, 그래서 술동은 결국 삼투성 설사가 대부분이고 많이 드시다가 췌장이 안 좋아진 분은 지방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주제. 왜 나이가 들면 술이 약해질까? 저도 이거 참 궁금했었는데 책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한 거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려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체내의 수분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신생아는 그 체내 수분이 80%인데 이 고령자 60세 이상 되면 체내 수분이 50에서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적으니까 똑같은 양의 술이 들어와도 굉장히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술이 잘 안 깬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술을 제일 잘 분해하는 시절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주량이 높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주량을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자, 술 한 잔 먹었으면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운전을 해도 될까? 저도 이거 좀 궁금할 때 있는데요. 결론은 1시간에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약 4g 정도를 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맥주 350 아니면 소주 한 잔, 이런 표준 한 잔이 10g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잔마다 2.5시간, 2시간 반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사람이 보통 자는 동안은 알코올 분해 속도가 더 느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밤새 자고 나서 다음날 그냥 좀 기분이 좋은 거 맑고 정신이 이러겠지만 실제 알코올은 분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운전하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는 술을 먹으면 어느 부위의 암이 가장 늘어날까? 간 보는 언니니까 간 얘기하실 줄 알았죠? 되게 의외인데 술을 먹으면 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식도입니다. 결국 술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길목에 위치하는 애들의 암이 늘어나고요. 뭐 식도암, 그다음에 구강암, 그다음에 위암 이런 것도 늘어나고, 뭐 당연히 간암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은 사실은 술은 지나가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이미 소장에서 흡수되니까. 네, 대장암도 술을 먹으면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뭐 그 마이크로바이옴, 체내 미생물 같은 게 많이 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술 중에서 위산역류를 많이 일으키는 술이 있다. 어떤 술일까요? 위산역류는 결국 그 위에 있던 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식도랑 위 사이에는 관략근이 존재를 하는데 관략근이 헐거워져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술 자체가 그 식도 관략근을 헐거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 헐거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탄산, 그 다음에 신음식. 그래서 최악이 레몬 탄산주 이런 거 먹게 되면 위산이 역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냥 소주는 괜찮겠네? 술 자체도 위산 역류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 주제는 술은 몇 칼로리일까? 가끔 환자분들 중에 술은 빈 칼로리니까 살이 찌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환자분들 보면 다 배가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술이 칼로리가 꽤 높은 음식입니다. 자, 그럼 술이 얼마나 칼로리가 있냐? 맥주 한 캔, 그 350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게 150kcal. 그 다음에 우리 와인 있죠. 글라스 한 잔, 그게 100칼로리. 생각보다 높죠? 그 다음에 사케 한 호, 그게 20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500cc를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2개를 마신다? 아까 350이 150이니까 대략 맥주 500이면 300에 가까울 거고요. 맥주를 500을 2캔을 먹는다? 거의 맥주로만 600칼로리가 이미 섭취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알코올 자체가 칼로리를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술 드시게 되면은 살이 많이 찔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면 기름진 음식을 술이랑 계속 먹게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살이 찌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술안주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놀라웠는데요. 첫 번째가 생양배추예요. 가끔 이거 호프집 가면 생양배추에 찍어 먹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버섯 요리, 뭐 초무침, 뭐 단밤, 푸콩 이런 식으로 약간 유기농 안주들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음주의 과학이라는 책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분들이 술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선으로 이런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뭐 각종 그 술에 대한 보호작용이나 약을 먹는다는 게 플러스 1점이라고 하면 술 한번 마시는 게 마이너스 100점인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